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령입니다. 지난번에 그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만약 이 침공 전쟁에서 이제 푸틴이 패배할 경우 러시아 연방은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태제로 지금 현재 제가 영상을 찍겠다고 했는데 또 여태까지 1편을 보내드렸는데 그 당시는 이제 소련 해체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1991년 이래로 지금 현재 러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관리되어 왔는지, 자, 이것을 옐친 시대 그리고 푸틴 시대를 조명하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로서 이제 463일 차를 맞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러나 이제 전혀 그 종식될 그런 기미가 이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양측의 그 무고한 우리 그 병사들은 계속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 보도를 보니까 이제 벨고로드 그 러시아 그 국경 도시인데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다시 이제 공격을 했다, 그런 얘기가 떠들고, 그다음에 이 모스크바에도 이제 드론 공격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러시아 측에서도 키예프에 대해서 이제 공세를 이제 계속 지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벨고로드 이건 완전히 이제 그 러시아 수중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 7만 명이 살던 이 도시가 지금은 겨우 이제 한 500명 정도만 남아있는 그런 그 유령의 도시로 바뀌었다, 이런 그 기사가 떠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그 나토 가입 문제가 지금 대단히 그 이제 완전히 그 중요한데, 그러나 나토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분쟁, 지금 현재 전쟁 중인 그 우크라이나를 직접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물론 지진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어렵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또 오늘 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자, 러시아 연방 붕괴,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일본 소련 해체, 오늘은 이제 옐친과 푸틴이 어떻게 러시아를 연방을 이제 관리해왔고,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편에서 제3편에서는 이제 과연 어떤 그 붕괴의 요인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서 이제 붕괴될 것인가, 그 다음에 만약 붕괴되면 어떤 형태로 붕괴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붕괴 이후에 국제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그 목차는, 먼저 그 옐친이 어떤 환경에서 등장했는지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옐친 치하의 그 러시아 연방 91년부터 99년까지, 그리고 옐친의 그 통치, 대내 정치적인 그런 시각에서, 아니면 대외 정치 시각에서 경제 뭐 정책 이런 것들을 전부 소개를 드리고 이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푸틴이 어떤 그 배경에서 등장했고, 그 다음에 푸틴이 갖고 있는 푸틴 스트림, 꿈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저한테 간략히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푸틴이 이제 그 통치 스타일, 이런 것들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소개를 드린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푸틴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바뀔 건지,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어떻게 그 붕괴되는 그 과정으로 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간략히 그 조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실패할 경우에 러시아 연방은 붕괴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 이 얘기를 지난번 말씀드렸고, 자, 이 얘기는 푸틴과 그 메드베데프도 이미 얘기를 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91년 이래로 러시아 연방이 출범을 했는데, 자, 여태까지 지금 30년째 수많은 이 구연방 그 공화국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제 분쟁이 그 일어나고 있었다, 일어나왔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 그 체첸 전쟁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08년도는 조지아 침공 전쟁, 그리고 2014년 크림 합병, 이제 베크라바, 그 다음에 2022년 작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침공. 자, 이거 볼 때 지금 이제 구소련 해체 위에 러시아 연방 출범 이래로 끊임없이 이 지역에서는 이제 분쟁이 계속 지켜나오고 있다. 이만큼 이제 불안정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 지금 패배 이 가능성도 이제 점차 이제 점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러시아 연방 내 이제 체제 와해 요인, 이런 것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연방 붕괴 가능성은 이제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 많은 전문가들 얘기는 언제 그럼 붕괴될 거냐, 앞으로 10년 내에 이제 붕괴된다, 이렇게 이제 전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연방의 이제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 몰락이 이제 91년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계속 진도가 더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단이 됐기 때문에 러시아 연방이 출발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이제 계속 더 이제 몰락의 과정을 걸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 1편에서는 이제 러시아 제국 해체하고 이제 소련 해체 과정 이런 걸 말씀드렸고 오늘 2편에서는 러시아 연방이 이제 옐친, 푸틴 이후에 어떻게 변모돼 왔고 지금 현재 그러나 지금 현재 많은 그 러시아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것이 외부로부터의 침략 이런 건 별로 신경 안 쓰고 앞으로 내부 붕괴를 훨씬 더 신경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옐친 치하의 러시아 연방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돼 왔나 이런 거를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89년 11월 9일 날 그 다음에 동구권이 전부 민주화되고 하면서 독일이 통일되고 그 다음에 소련 구소련 그 연방국 가운데 최초로 이제 리투아니아가 90년 3월 11일 날 이제 독립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91년 3월 17일 날 이제 고르비가 과연 이 소련 연방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이제 국민 투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발틱 삼국과 조지아, 아르메니아, 몰도바 이 6개 공화국은 이제 보이콧을 했고 레퍼런덤 보이콧을 했고 나머지 전부 투표를 했는데 77%가 이제 전부 소련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부 투표를 했는데 그 찬성을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이 소련 이 유지 이 필요성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91년 4월 달에 그 고르바초프가 이제 공산당 정의당 좀 사임을 하고 그 다음에 소련 공산당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해체 일로를 걷는다. 그러면서 일당 독재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무산되는 그와 같은 그 국내 정치적인 상황을 맞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91년 8월 달에 이제 고르바초프의 그 개혁에 반대하는 그냥 이제 그 하드라이너들에 의해서 이제 군부 그 쿠데타가 있었다. 자, 여기서, 쿠츠코프, 이제 공산주의자, 이 사람이 이 쿠데타를 주도를 했고, 여기에 이제 KGB나 국방장관, 그리고 내무장관이 전부 다 조인을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당시에 초프는 이제 크림반도에서 휴양 중이었고, 그러나 이와 같은 쿠데타를 진압하려고 이제 선두에서 이제 달려간 사람이 바로 옐친이다. 그 당시에 이제 얼마 전에 바로 러시아 그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 옐친이 이제 모스크바 달려가서 자, 지금 현재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인들 전차 위에 올라가서 자, 현재 이 쿠데타를 빨리 종식하라.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연설을 하면서 완전히 서방 세대 이제 영웅으로 옐친이 부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러시아가 더 이상 구소련이 더 이상 다시 이제 군주 독재의 이유를 복귀하지 않고 그다음에 냉전 체제로 동서 냉전 체제로 이제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신뢰를 준 것이 바로 이제 옐친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데타 진압 이후 소련은 완전히 권력 진공 상태에 빠졌고 공산당은 이제 몰락 길로 들어섰다. 그러면서 이제 인질 상태에 놓여있던 고르바초프는 더 이상 이제 군부 강경파들과 이제 갈등을 이제 원치 않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권력의 핵심으로부터 고르바초프는 이제 멀어져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이후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에 바로 직전에 국회의장을 했던 옐친, 그 다음에 고르비의 이제 공동통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러나 강경파 하드라인들의 우려는 이 15개 공화국들의 독립 봉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91년도 12월 초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독립한다. 국민투표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91년 10월 8일 날, 자, 이게 전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삼국 정상이, 그러니까 보리스 옐친, 크랍축, 그 다음에 슈스케비치, 이 세 나라 이제 정상들이, 자, 더 이상 소련을 우리가 이제 유지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자, 이제 완전히 국제법적 주체로서 이제 소련을 전부 종렬시키고,
그 다음에 1922년도 소련은 이제 완전히 종지부를 찍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 이제 CIS, Commonwealth Independent States, 이 CIS 그 국가를 건설하자 여기 이제 합의를 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12월 21일 날 자, CIS 건설 결정을 하면서 11개 소련 공화국 그 대통령들이 점점 참석하면서 자, 이제 완전히 CIS를 출범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월 24일 날 러시아는 이제 유엔 내에서 이제 소련의 지휘를 전부 계승을 하게 되고 자, 여기 따라서 이제 법적 후계국이 바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1년 12월 25일 날 고르바초프가 사임을 하고 그 다음에 26일 날 드디어 소련은 이제 지도자에서 완전히 이제 사라진다 이 얘기입니다. 이후에 이제 무정부 상태를 이제 겪게 되는데 자,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제 옐친, 보리스 옐친이 이제 등장한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리스 옐친은 1931년생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붓코 그 우랄 출생이고 그 다음에 이 직업은 이제 컨스트럭션 엔지니어다. 건설 뭐 이 기술자인데 그러나 56세까지는 정치인으로서 이제 보리스 옐친은 완전히 무명에 가까웠다. 그러나 80년도 중반부터 이제 의회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90년도에 이제 국회의장에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르비하고 이제 각을 세웠다가 1991년 6월 12일 날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당선이 됩니다. 57%로. 그러면서 이제 91년 7월 10일부터 러시아 대통령으로 이제 부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대통령을 하면서도 이 보리스 옐친은 절대로 그 소련 해체를 꿈꾸지 않았다. 이제 소련을 변혁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데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했지만 소련 해체 시도는 하지 않았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1년도 그 당시에 그 러시아 연방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자, 이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이제 러시아 붕괴하고 연결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가 이런 거하고 이제 직결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영토가 너무 제일 크다, 제 세계에서.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의 85배나 크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00만 평이 평방적 마일이 된다, 이 얘기고. 그러나 이 중에 이제 4분의 3은 이제 불모지고. 그 다음에 이 동서 그 길이만 따져도 하나 600마일이 된다, 6000마일이 된다. 그래서 무려 이 서쪽에서 동쪽까지 11개 그 타임존이다. 11시간 내 이 같은 그런 그 시간차를 보이는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가 이제 러시아 연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이제 14개 나라가 전부 떨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전체 14개 공화국 영토를 다 해봐봐야 전체 영토의 이제 6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구는 1억 4,200만 명이고, 또 이 러시아 연방 내에는 150여 그 종족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러시아인이 80%를 차지하고, 그 외에도 이제 타타르족이나 바슈키아, 추바시, 그다음 체첸, 이런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러시아 연방 내에는 85개 그 페더럴 서브젝트에서 그 연방 그 구성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2개의 그 난슬라빅 자치 공화국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러시아하고 이제 동질성이 전혀 없는 그런 그 민족이다. 이제 민족국가 공화국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공화국들은 이제 1500년경에 그 당시에 그 모스크바 대공국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그 차르 러시아국, 그 다음에 러시아 엠파이어, 이때 전부 다 이제 합병된 그런 그 이민족 그 국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7개 언어가 이제 공식 언어로 전부 인정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 얘기대로 이제 85개 그 페더럴 그 서브젝트 연방 구성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자, 노란 색깔, 노란 색깔이 전부 다 이 오블라스트 해가지고 주 개념이고, 여긴 전부 이제 주지사가 이제 있는 그런 공동체고, 그 다음에 22개의 그 리퍼블릭 초록색, 자, 이와 같은 것이 이제 공화국이고, 그 다음 9개 그 크레이스에서 이제 지방이 있고, 자, 고동색, 이와 같은 그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4개의 그 자치구가 있고, 청색, 4개의 자치구가 있고,
이 청생 이런 자치구가 있고, 자, 이처럼 이제 복잡하고 이 많은 그런 어떤 구성체들로 전부 얽혀 있는 것이 바로 러시아 연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1991년도 당시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22개 그 러시아 연방공화국은, 자, 저희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자, 이쪽은 이제 그 북코카소스 지방이고, 여기는 이제 볼가 지방이고, 볼가강 근처,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시베리아 쪽이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연방, 공화국들이 존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옐친 대통령 치하의 그 러시아 연방,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살펴보면은, 우선 그 고르바초프 그 때의 평가 관련해서 이제 러시아 연방 내에서 고르바초프 평가는 대단히 이제 그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르바초프가 이제 공산당 약화를 초월했고, 그다음에 소련의 몰락 그 장본인이 바로 이 고르바초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동구권 내 그 소련 제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그 잃게 만든 사람이 고르바초프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러시아인들의 그 고르바초프의 평가는 대단히 지금 이제 부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 서방에서는 이제 고르바초프가 완전히 동서냉전을 종식시킨 그런 그 장본인으로 칭송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큰 그 차이를 보인다. 그 다음에 옐친에 대한 평가는 이제 엇갈린다. 그 얘기입니다. 이 옐친은 최초로 이제 그 직접 투표에 의해서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소련의 이제 1등 공신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찬사와 비난이 엇갈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나 초기에 그 옐친 대통령은 자, 이 서방의 이 민주주의 그리고 서방의 이 시장경제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하고, 자, 이거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그 쇼크 테라피 해서 이제 시장 계획을 그 시도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그 완전히 찬사와 이 비난, 노여움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완전히 눈사태처럼 아바란치 이런 것처럼 이제 전부 몰려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이제 어려움을 겪는데, 91년도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그 체제 전환을 시도하는 그 옐친 대통령 그 통치에 대해서, 자, 지금 현재 이 결과로 완전히 이 러시아 사회가 완전히 디스오더, 그야말로 이 완전히 디스오더가 이제 완전히 이제 뒤죽박죽이었고, 그 다음에 에코노믹 그 케이오스 완전히 여기에서도 이제 완전히 혼란을 초래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1년도 그 GDP 상황을 보면은, 자, 그 전년에 비해서, 자, 구소련 그 당시에 그 비해서 6분의 1로 하락할 정도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도 GDP의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경제적으로, 케이오스 완전히 그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유지되던 어떤 이 서플라이 체인, 국가 그 공급 체계, 이런 것들도 완전히 마비됐다.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그와 같은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1년도 그 당시에 그 연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러시아 연방의 성격 자체가 이제 옛날하고 비슷하다, 똑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제국주의적인 요소가 이제 다분히 존재하고, 그런 이런 의미에서 이제 독립국도 아니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뭐 이런 국가도 아니고 법치 국가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전부 얘기를 할 경우. 만약 이와 같이 서방식 민주주의를 했을 경우에 또다시 그 제국의 어떤 이런 종말을 다시 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전부 평가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이 1917년도에 전부 사라졌고, 그 다음에 구소련이 1991년도에 전부 사라졌고, 그래서 예컨대 이제 서방에 그대로 그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해서 그걸 만약 활성화시킬 경우에 러시아 연방도 이제 또 사라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지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분위기는, 우리가 러시아 연방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디다 둬야 되냐 하면, 과거 그 러시아 그 제국 그 자체다. 그러니까 러시아 짜르국이 우리의 모델이고, 러시아 제국 러시안 엠파이어가 우리의 모델이다. 로마노프 왕조가 우리의 모델이다. 이렇게 전부 생각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이 코레니제이션, 다양한 그 이민족 국가들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은 무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91년도 초에 이제 지배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국이나 프랑스나 벨기에가 이제 그 식민지 하면서 제국을 이렇게 전부 거느렸을 때, 그때 그 얘들 그 서방 체제 그런 스타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식민지 자국제를 적용 안 하고 이렇게 좀 페어하게 뭐 그 나라 그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식민지 정책을 썼던 이런 나라들하고 서방 나라들하고는 우린 다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방 민주주의를 이제 도입을 했다. 이제 그런데 서방 진영의 이제 전폭적 지지에서 민주주의를 도입을 했는데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는 이제 대통령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를 하고 그러나 이 견제와 균형 정치 이런 것들도 동시에 우리가 그 구비를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전혀 안 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 옐친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 옐친의 개인적인 어떤 이런 리더십, 온갖 기행을 일삼는, 자, 이런 것들 옐친의 그 어떤 퍼스널리티, 리더십,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서방식 그 민주주의가 아니고 완전 디펙트 데모크라시다. 그래서 완전히 이 기형적인 그런 그 데모크라시가 러시아 초기에 이제 뿌리 내렸다. 이렇게 엉터리 민주주의로 이제 변질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994년도에 이제 그 러시아에는 이제 헌정 질서 그 위기가 이제 초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보다 못해 이제 국회의원들이 보니까 야 2년 전에 내가 봤던 옐친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등을 돌리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그 탄핵을 시도를 합니다. 93년 3월 달에 그러나 투표를 했는데 이제 72표가 부족해서 이제 탄핵이 물론 이제 불발됐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푸틴은, 옐친은 대단히 화가 나서, 자, 의회를 전부 해산시키는 이제 그런 그 칙령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6개월, 바로 그 다음 달에 이제, 야, 군대 너들 탱크로 이 의회를 완전히 진압해 버려라. 이렇게 이제 좀 명령을 또 내리기도 하고, 밀티, 쇼다운, 이런 그 지시도 내리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지 멋대로 그 통치를 하는 거죠. 자, 민주주의 이런 거 개념점이 없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탱크로 갈아버려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는 게 바로 옐친 그 대통령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그 말년에 이제 계속 나온 것들이 뭐냐면 가족들의 그 이제 부정 비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지금 사진에 보는 것이 이제 막내다 타티아나인데 그 1960년생이고 이 완전 타티아나가 이제 실세다. 그러니까 이 옐친이 유일하게 이제 인정하고 그 신뢰하는 그 딸이 바로 이제 사람이 바로 이제 이 타티아나 자기 친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부정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싹트고 자 그러면서 이 와중에서 이제 이 자본주의 이제 또 이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자 이것을 이제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공산당 그 간부들인데 이제 이른바 우리가 이제 올리가시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과실을 다 따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랑 결탁해서 이 옐친의 이제 그 가족들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서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전부 민영화 과정에서 이제 모든 그 이득을 받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나깨나 자 러시아 연방 이거를 과거의 그 러시아 제국주의 세력 이런 것들을 이제 부활시켜야 된다 이렇게 전부 다 같은 그 입장을 취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올리가시들이 옐친 통제 그 제2기 그러니까 95, 6, 7, 8 이쪽 완전히 이제 주축으로 그 부상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옐친은 시장경제 체제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 그러면서 경제 자유를 시도를 했는데, 이제 국영기업의 민영화, 이거는 1999년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는데, 이거 시장경제 도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 전이 과정인데, 이러면서 완전히 그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이 전부 와해가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옐친 초기에 그 러시아 경제, 이건 완전히 폭망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2년대 물가가 이제 300% 가까이 뛰었고, 그 다음에 인플레가 2400%에 달했다. 그래서 이 은행에 맡겨놨던 돈들이 전부 다 이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저축한 것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김동명이 1억 원을 저축을 했다 하면은 이것이 어느 날 눈 떠보니까 5만 원짜리로 이제 완전히 휴지 쪼가리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98년도 러시아 경제는 완전히 타산 상태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게 되면 제2의 이제 소련 해체처럼 러시아 연방도 해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주민들의 생활은 이제 최악이고, 그 다음에 수입 불균형 심화, 주거 불량자 다수 발생, 그리고 기아가 급증하고 임금 지급이 이제 불가능한 그런 상태. 제조업 생산이 이제 하락하고, 그 다음에 재정 범죄나 이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좀 만연됐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이제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이 덕본 사람은 누구냐, 전부. 그러니까 옐신 일가하고 이제 공산당 그 간부들. 이거 올리가르키만 이득을 챙겼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 러시아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모스크바만 이게 좀 화려했고, 나머지 전부 지방공화국들은 여전히 그 아주 그 몰락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전반적으로 전부 이것이 다 이 골고루 그 균형 감각이게 이렇게 전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석유 가스 분야에 치중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99년도에는 이제 그 석유가가 갑자기 그 뛰는 바람에 러시아 경제 회복이 가능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99년도 아까 얘기대로 민영화 사회가 이게 거의 완전 이행이 됐고, 자, 이런 가운데서도 서방의 그 러시아에 대한 지원, 지지 이런 것들은 계속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교 안보 정책 관련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제1기 그 정책은 친서방 외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서방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에, 자, 이 러시아는 이제 미국을 위시한 이 서방과의 관계 개선 이런 것들에 굉장히 그 골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대해서 이 미국을 자 중심으로 해서 자 러시아를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강했다. 특히 그 클린턴 대통령 때 러시아의 그 슈퍼 지위를 인정해주고 또 유엔 틀 내에서 자, 이게 러시아가 구소련의 후계국이다. 이런 것들도 이제 전부 다 통과시켰고, 그러면서 구소련 공화국 중 유일한 핵보유국이 러시아였기 때문에, 자, 스타트 해서 전략 핵무기 감축협정, 이런 것들도 이제 미국과 그 협정을 체결했고, 그 외에도 IMF, 그 다음에 월드뱅크, G7 이런 데도 전부 러시아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2기 정책 가게 되면은, 이제, 멀티폴라 디플로마시에서, 자, 이제 뭔가 이 다극 체제, 그런 세계 질서를 그 구축하는데 눈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가 강대국 그 지위를 이제 회복을 일단 어느 정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눈을 돌리면서 왜 나토에 옛날에 우리가 데리고 있던 애들이 전부 기어 들어가느냐. 자, 여기 대해서 이제 동구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금지하는 그런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이제 나토와 러시아 간에 이제 기본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외에도 이제 나토가 그 세르비아에 대해서 이제 공습하는 거, 그 다음에 유고슬라비아 그 해체 과정에서 깊숙이 개입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그 딴지를 놓으면서 이제 반대를 했다. 그러면서 눈을 돌려서 중국과의 관계, 인도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내에서도 계속 갈등이 이제 증폭되어 왔다.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자, 이게 베카라바흐, 그 다음에 이 맨 좌측 아래에 있는 여기, 자,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 간에, 자, 아르메니아 간에, 여기 이제 그 이 베카라바흐, 이 문제, 그 다음에 조지아, 자, 이쪽에, 하시엔, 그 다음에 시도세티엔, 여기 이제 러시아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 분리 독립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타지키스탄, 그 다음에 이 체첸과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여전히 그 불씨를 안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옐친 시대 때 이제 대내 그 갈등 또 관련해서 이제 러시아 연방과 영토 분쟁, 이런 것들도 그 지속됐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스피의 저 인근의 그 섬이나 그 일부 그 지역들이 전부 주변 공화국과의 그 이제 소유권 그 분쟁에, 휘말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좌측에 보는 이제 에스토니아하고의 국경 문제. 자, 이 에스토니아 국경 문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카렐리언 해서 이 옛날에 그 핀란드 겨울전쟁을 통해서 이제 핀란드로부터 획득한
이 영토 문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일본의 그 쿠릴 열도 문제, 이런 것들도 여전히 그 이제 러시아 연방하고 그 영토 분쟁의 불씨로 계속 남아 있었다. 옐친 통치 시대를 우리가 지금 현재 평가를 해 보면은, 자, 사회적 그 교육경제, 이거 자본주의 시장경제 전환하는 거, 이거 100%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이식하는 거, 이것도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 원인을 보면은, 자, 이 러시아 연방 내에 이제 구체제로 그 회귀하려는 그런 세력들의 저항, 이런 것들도 그 대단히 강했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그 옐친의 어떤 민주주의 인식이나 통치 스타일, 리더십,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 진영 입장에서 볼 때는, 자, 동구권은 우리가 이제 그 시장경제, 그 다음에 민주주의 이런 확산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고르바초프를 상대로 우리가 동서냉전을 종식했는데 성공을 했는데, 그러나 이 옐친을 상대로, 러시아를 상대로는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국가 이런 유도를 하는데 이제 실패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옐친 치하의 그 러시아의 그 실태를 보면은, 자, 국영기업은 전부 민영화됐다. 그런데 이 소유주가 누구냐 하면은, 자, 일반 우리가 그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 서구 진영에서는, 자, 이 소유주가 당연히 그 자본가고, 당연히 이제 그 저 민간 그 이 전문 경영인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올리가르키가 전부 차지했고, 그 다음에 옐친 대통령의 그 친척들이 전부 차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큰 차이다. 민영화는 달성했지만 소유주가 달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구 민주주의 이전 실패, 이것도 완전히 이 서구식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야말로 그 엉터리, 디펙트 데모크라시에서 완전히 기형적인 그런 그 데모크라시로 변질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러시아를 완전히 그 이 서구식 민주사회로, 민주국가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러시아 연방이 다시 그 소련 체제로 돌아가는 걸 이제 반대하기 때문에 서방 진영은 옐친의 지지, 이거를 지속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